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도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자녀에게 부탁해야 할까? 이런 걱정이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만 의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똑똑한 돈 관리 방법 4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나 계산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듯이 돈을 다루는 방식도 조금만 다르게 접근한다면 훨씬 안정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과연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생활비의 흐름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 돈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연금, 저축 혹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어떤 70대 어르신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함께 살펴보니 작은 지출들이 쌓여 큰 금액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충동적으로 장을 본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든지 혹은 필요 이상으로 잦은 외식이 반복되는 경우였죠. 그분은 단지 노트 한 권을 사서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만 기록했는데 한 달 뒤에 스스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되면서 생활비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좋고 작은 수첩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 작은 저축도 꾸준히 이어가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을 해요? 지금 쓰기도 빠듯한데, 하지만 사실 저축이라는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매달 단돈 5만 원씩만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큰돈이 되겠어? 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습관처럼 넣어두신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꽤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갑자기 필요한 병원비를 부담 없이 낼 수도 있었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대신 그래도 내가 마련해둔 돈이 있지 라는 든든함을 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혹은 매달 조금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고 나면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끼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도구로 돈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만 잘 실천해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돈 관리 비밀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생활비의 흐름을 점검하는 습관과 작은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죠. 이제는 그 두 가지 기초 위에 더 튼튼한 기반을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은 단순히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불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돈을 지키는 안전망 만들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집에 고장이 나서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했던 적 말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대비만 해둔다면 그런 순간에도 훨씬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에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를 떼어내 작은 통장이나 현금 봉투에 모아두는 겁니다.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오직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돈으로 정해두는 거죠.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는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 일부를 바로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준비한 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급하게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존심을 선물하죠. 또 하나 중요한 안전망은 바로 보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 어렵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겹치는 보험은 없는지, 혹은 전혀 쓰이지 않는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면 그 돈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겠죠. 안전망이란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투자라고 하면 거창하고 위험한 것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복잡한 금융상품들 말이죠. 하지만 사실 노후의 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이익과 꾸준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기본적인 상품도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지는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돈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불려주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으로 소액을 투자해주는 서비스나 안정적인 채권 상품 등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큰 재산을 모으진 못했지만 꾸준히 소액을 저축하고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매달 작은 이자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시고 본인 생활에도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크게 벌진 못했지만
내가 모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아 든든해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키워줍니다. 생활비를 꼼꼼히 관리하고 작은 저축으로 안전망을 만들고 나아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기본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돈을 훨씬 현명하게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따뜻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비의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 작은 저축을 이어가는 힘, 그리고 비상금과 보험 같은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지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5번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 기억하기. 사실 돈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돈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아까워서 치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쓰는 것, 혹은 손주에게 사소한 선물을 사주며 기쁨을 나누는 것. 이런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순간, 바로 그것이 진짜 똑똑한 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함께 나누며 사는 지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기억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혹은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80대 할머니 한 분은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그 돈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더 당당해지고 자녀에게도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나요? 돈은 단순히 쓰고 아끼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생활비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 꾸준한 저축, 비상시를 위한 안전망,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지혜. 마지막으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작은 실천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지출을 적어보기, 혹은 작은 저축을 시작해보기, 보험이나 비상금을 점검해보기, 그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초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방법 중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영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끝맺은 인사. 여러분, 돈은 결국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여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